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주식시장 조금은 지루해지셨나요? 오늘 장을 정리하는 한마디를 이렇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해시태그는 멈칫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미중 대화 재개 이후 오늘까지의 상승으로 안도감 장세가 연출되면서 8월 말에 1900포인트에서 지금까지 2020포인트 선까지 지수는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달려오는 가운데서 IT 가운데서 SK하이닉스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들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한 차례 축포를 터뜨렸고요. 현재 시장은 다시 한번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닷새째 상승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은 사흘째 내림세를 보여줍니다. 코스피는 분명하게 203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고 또 코스닥은 630포인트에 대한 저항감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리고 또 추석 연휴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앞두고 있는 특유의 관망 심리와 함께 이번에는 정책도 협상도 기대감에 속지 않겠다라는 확인 심리 역시도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은 통화정책 그리고 협상의 계절입니다. 협상의 일정들이 속속 잡혀나가고 있는데 일단 9월 중순에 미중 실무급의 협상 그리고 9월 하순경에 미국과의 회담 북한 측에서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간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강제 이행 장치에 대한 개념적 합의에 이뤘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방안, 바로 이행 강제 장치인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과 개념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간밤 장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어제 미국 측과 만날 용의가 있다, 9월 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선희 북한 외무상 일 부상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실무 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어렵게 시작된 이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그걸로 막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서 지금까지 100bp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해왔었고 시장에서는 50bp 인하까지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 기대마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12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존에 2014년 당시에 유로존의 재정 위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상했을 때 경험했듯이 이 금리 인하,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 효과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의 패키지 정책이 나올 가능성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부양 효과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깊은 각국 중앙은행, 특히 ECB에서 과연 어떤 형식의 양적 완화가 구체화될지 여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장에 정리할 키워드 4분기로 정해보겠습니다. 바로 4분기 드디어 돌아오고 있는 기저효과의 시간인데요. 현대증권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전략 리포트에서 4분기 글로벌 경기가 단순하게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도 가능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 10월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의 저점이 올해 10월 확인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 시장에서 현재 팽배한 전망들이죠.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무역 분쟁과 또 미국 경기와의 격차로 통화 가치 약세가 그동안 진행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에 따라서 환율과 유가로 대변되고 있는 단순 교역 조건이 굉장히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가 또 4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반등 강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 상승 속도의 조절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반등 강도의 여부들 때문입니다. 현대증권은 반등 강도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글로벌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플러스적인 요소는 주요 국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또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의 공조 가능성들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신고가 주 가운데서 정치인 테마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잘했다 46%, 잘못했다 49%로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테마주 어제 오늘 차익실현 매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 거스를 수 없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하고 있고 또 검찰 측에서는 그의 가족과 그의 또 일가에 대한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모펀드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색창에서는 문재인 탄핵, 문재인 지지 같은 서로 상반된 국민 여론이 담긴 키워드가 검색창의 상위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오늘장의 신고가 종목 가운데서 써니전자 그리고 KNN 누구의 테마주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유시민, 홍정욱, 안철수 같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의 학연과 지연으로 엮인 종목군들의 급 변동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벌써 2년 반이나 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대권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조국 장관의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조국 장관이 현재 차기 대권 주자의 지지도가 급등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순위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조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권에서 정책의 모멘텀을 더욱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의 힘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 정부는 국산 소재와 또 부품 장비 자립을 통해서 자립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 2,179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춤거리고 있는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